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외치입니다. 앞선 뉴비 공략 길라잡이에서 재련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길라잡이 6편 주제는 재련 아이템의 사용처인 보석에 대해 알아보고, 재련 아이템에 대해 알아본 뒤 보석을 올리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설날 이벤트에서 직제는 많이 얻으셨나요? 저는 직제 있는 이벤트에서 항상 루블깡을 추천하는 편인데, 저는 이번 이벤트 패키지 2단계까지 구매하고 크리에이터 패키지 보상 엽전 142개랑 시간이 될 때마다 광고 한 번씩 봐주면서 한 개씩 그냥 충전을 했고, 그리고 엽전을 조금 루나 주고 구매해가지고 루블깡을 한 116번 정도 진행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개봉을 했고, 이제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세뱃돈 13개, 학생기 8개, 고엽이랑 인력 25개랑 7개씩, 그리고 주자의 깃털 12개, 현무의 등급 12개. 제가 총 116번 깠는데 이 정도면 나빼드죠? 그래서 이래서 루블깡을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직제, 세뱃돈, 확성기, 인력, 고엽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득이라고 판단을 해서 항상 루블깡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보석 직제는 이런 느낌으로 구하셔도 보석 하나 정도 올리는 건 할만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제 보석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보석은 해당 직업에 배정받을 확률을 상승시켜줍니다. 보석이 발동되면 보석 이미지와 함께 특별한 효과음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석이 게임 종료 후 획득 루블과 RP 추가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해당 효과는 각각 5단계, 9단계부터 적용이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거겠죠. 보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보석을 구매하게 될 경우 할인 가격인 10,000루블에 구매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150루나로 가격이 고정이 됩니다. 또한 보석은 장착하면서 숨기기도 가능하며, 보통은 획초, 오른킬 같은 거 할 때는 공개로 해놓고 랭크 게임을 할 때는 비공개를 하는 편이죠. 다음으로는 재련 아이템의 종류와 수급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법의 연마제, 성공 확률을 50% 증가시켜주고 상점에서 80루나에 구매할 수 있죠. 그 외에는 주간 길보, 퀘스트 상자 보상, 이벤트, 어떤 이벤트든 150강에서도 나오고 컬렉션 보상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장의 망치인데요, 화락 확률을 29% 감소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상점에서 80루나에 구매하거나 주간길보, 퀘스트 상자 보상, 이벤트 150강 또는 컬렉션 보상에서 얻을 수 있고, 다음 고대 제작서도 파괴 확률을 50% 감소시켜주고 상점에서 80루나를 주고 구매를 하거나 주간길보, 퀘스트 상자 보상, 이벤트 150강 또는 컬렉션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요. 마녀의 연마제는 영롱한 최상급 이하의 보석의 재련을 무조건 성공시켜주고, 얻는 곳은 마피아 패스, 할로윈 상자깡, 랭크게임 패키지, 신압, VIP 상자. 파멸의 제작서는 하락 확률을 제거하면서 성공 확률과 파괴 확률을 대폭 상승시켜주고, 마피아 패스, 신압, VIP 상자 등에서 얻을 수 있고, 정기 출시되지 않는 패키지에서 한 번씩 얻을 수 있습니다. 고블린의 렌즈는 모든 보석의 등급 하락 및 파괴 확률을 제거시켜주고, 마찬가지로 마피아 패스, 신압, VIP 상자 정기 출시되지 않는 패키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제나 마법의 연마제는 각각 성공 확률 100%, 50%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성공 확률이 50%, 100%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퍼센트 증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짜리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다 50% 성공 확률이 증가되는 마법의 연마제를 넣으면은 30%가 되는 거고, 얘를 직제는 100%죠. 그래서 20%짜리에다 넣어놓으면 4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라인업입니다. 1월에서 2월에 진행하는 설날 이벤트에서는 주작의 깃털, 현무의 등껍질을 얻을 수 있고, 먼저 주작의 깃털은 적용된 직업이 마피아, 스파이, 마담, 마녀, 도굴꾼, 테러리스트, 심리학자, 사기꾼, 청부업자, 이번에 청부업자도 추가됐죠. 이렇게 적용이 되고, 현무의 등껍질은 짐승인간, 군인, 건달, 사립탐정, 판사, 과학자, 공무원, 파파라치, 최면술사, 이번에 최면술사랑 파파라치가 추가됐습니다. 다음 3, 4월 N주년, 이번에 돌아오는 11주년 이벤트에 가장 가까운 직제 이벤트죠. 여기서는 달조각을 얻을 수 있는데, 재련에 실패할 시 사용된 재화를 100% 환급해주고 모든 직업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쓸 일이 크게 없긴 한데 그냥 낮은 단계에서 보통 많이 쓰죠. 다음 5월에서 6월에 진행하는 뒷골목 이벤트인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재련 아이템은 왕가의 보물이라고 특정 직업의 보석 재련에 성공할 시 사용된 루블 전액을 환급해줍니다. 적용되는 직업은 1티어에 아켄이 달린 거, 교주팀도 되고 마피아 팀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다음은 이제 반대 효과를 가진 기사의 입세인데요, 특정 직업의 보석 재련에 성공할 시 사용된 루블 전액 환급이고, 얘는 이제 정이 달린 거, 시민팀 직업이죠. 다음 이제 7월에서 8월 동안에 진행하는 여름과 학교 대항전 이벤트에 있는 재련 아이템인데요, 먼저 대항의 보배는 경찰과 기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직업 재련 재료이고, 아몬드 지민빵은 짐승인간, 군인, 기자, 건달, 마담, 도둑, 정치인, 테러리스트, 영매, 자연단원, 마술사, 과학자, 해커, 공무원, 비밀결사,
이렇게 적용되는 직업 재련 재료이고, 얘는 이제 좀 특이하게 그 테마 스킨을 무조건 장착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상점에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군인 기자 건달까지는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약간 날먹이 되고, 그 짐승인간은 이제 지민빵이다 보니까 그냥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수상한 서가 주스인데, 효과가 특정 직업의 보석 재련에 실패할 시 사용된 재화 중 랜덤 한 개의 환급이에요. 이게 얘한테만 있는 유일한 특별한 옵션인데, 이게 쓰이는 곳이 이게 보석 재련 칸에 넣을 게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벤트로 넣는 거라서 많이 얻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엄청난 고스펙이 됐는데 막 루블이 남아 돌아. 근데 화멸은 없고 고래는 많아. 그러면 이제 좀 높은 단계의 보석일 때 그 주스 도박이라고 사과 주스랑 고래만 넣어서 이제 루블 박치기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이 거의 뭐 한 자릿수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약간 재련 아이템 중에 꽝이 몇 개 있는데 이것도 꽝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뭐 아니면 다른 보석 강화할 때 그냥 넣어도 되죠. 그리고 8월에서 9월에 진행하는 추석 이벤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호랑이 꼬리를 얻을 수 있고, 호랑이 꼬리는 짐승인간, 사립탐정, 도굴꾼 적용이 되고, 토끼 꼬리는 의사, 성직자, 연인, 짐승인간, 영매, 건달이 되고, 청룡의 뿔은 도둑, 경찰, 정치인, 기자, 자경단원, 마술사, 해커, 용병, 요원이 적용이 됩니다. 요원이 이번에 추가가 됐죠. 백호의 이빨은 의사, 영매, 연인, 성직자, 예언자, 간호사, 교주, 비밀결사가 적용이 되고요. 달토끼 운석은 과학자, 짐승인간, 용병, 사기꾼, 간호사, 영매, 건달이 적용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토끼꼬리랑 달토끼 운석은 그 해당 테마 스킨을 착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아까 학대랑 다르게 무조건 이벤트 스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10월에서 11월 할로윈 이벤트는 마녀의 연마제 있고, 마녀의 연마제는 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마녀의 연마제가 나온다는 거. 그 외 궁금해 하실 만한 직제들이 있는데, 돌연변이 DNA라고 최상급 이하에서 보석 강화에 성공하면은 등급을 2단계 상승해주는 정기 출시 이벤트가 아닌 말 그대로 이벤트성으로 나왔다가 폐지된 이벤트 직제인데, 이게 보석 강화 효율 면에서는 진짜 끝판왕인데, 다시 얻으려면은 마녀의 가마솥 이벤트나 새롭게 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면은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불발탄은 보석이 파괴되었을 경우 파괴된 보석 등급에 따라 루나를 획득하는 건데, 직제 비용 대비 손해이기도 하고,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특정 직업 한정 재련 아이템이 있는데, 직업 패키지를 구매하면 얻을 수 있는 마녀의 연마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 아이템들이고, 이거는 특별한 점은 해당 직업이 크게 리워크 됐을 때, 뭐 예를 들어 사기꾼이 있었죠, 출시하기도 하고, 이번에 최면술사랑 요원 청부업자 등 신직업 직제를 빠르게 내줬는데 원래 엄청 늦게 내주거든요. 이번에 좀 독특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뭐 아무튼간 그래서 이게 직제 나오기 전에 선발대들이 이렇게 직제를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뭐 앞으로 이제 꾸준히 내주면은, 빨리빨리 내주면은 뭐 이렇게 강화할 이유가 없긴 할 텐데, 뭐 안 내주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보석 강화 방법 알려드려야 되는데, 먼저 보석 단계와 생김새를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1강부터 16강이고, 1강에서 7강, 7강은 오각형이에요. 여기까지는 루블로만 그냥 올리시면 돼요. 저도 여기서 많이 올려봐서 느끼는 건데, 여기서 루블 진짜 많이 빨립니다. 200만 루블 쓰고도 제자리 걸음이나 얼마 못 올렸던 경험이 있는데, 제 경찰 보석에 그랬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7강에서 8강을 갈 때는 마법의 연마제 또는 직제 중 한 개만 넣으시면 되고, 저는 직제가 너무 많다 하면은 그냥 직제를 넣는 편이에요. 8강에서 9강 갈 때는 마법의 연마제나 직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제만 넣으셔도 돼요. 이건 그냥 확률 보고 본인 삘간 대로 하시면 돼요. 9강에서 10강 갈 때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선택인데, 마법의 연마제를 쓸지 아니면 마법의 연마제, 직제, 망치를 넣으면은 성공 55.4, 하락 24, 파괴 2%가 찍히는데, 이게 할만하다 생각이 들면 고,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그냥 마녀 연마제 써도 돼요. 저는 마녀 연마제가 많을 때 넣고 많지 않을 땐 여기선 그냥 앞에 말한 방법을 쓰거든요. 10강에서 11강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연이 아까우면은 마법의 연마제, 직제, 망치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마연을 쓰는 편이에요. 여기서만 마연을 써요. 11강에서 12강이랑 12강에서 13강인데, 여기가 제 영상에 이번 영상을 찍는 핵심이거든요. 보석 강화 공식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석을 올리는 것 자체는 진짜 효율이 떨어지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루블이랑 직제가 많다고 쉽게 올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고 공식을 보시겠습니다. 자, 11강에서 12강을 갈 때는 마찬가지로 마법의 연마제, 직제, 망치는
이렇게 넣었을 때 성공 확률이 47.8%, 하락 확률 28.5%, 파괴 확률이 6.1%가 찍혀요. 저는 여기서 너무 파괴가 많이 되어봐서 여기서 고대 제작자를 넣고 47.7%, 31.1%, 3.1% 이게 성공 하락 파괴 순서고, 저는 이렇게 가고 12강에서 13강 갈 때는 여기 특이하게 여기서는 11에서 12 갈 때보다 12에서 13 갈 때가 확률이 더 높아요. 시스템상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법의 연마제, 직제, 망치, 고제는 넣을지 말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확률이 고제를 안 넣었을 때가 53.1%, 24.4%, 10.7%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고제를 안 넣었을 때고 52.8%, 29.0%, 29%죠. 54.0%, 5.4% 이게 고제 넣었을 때 확률입니다. 성공 확률 0.3% 까는 대신에 파괴 확률 5.3% 까는 거니까 뭐 전 무조건 넣습니다. 13강에서 14강,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일단 큰 산 하나 넘으신 거고, 이번 영상의 두 번째 핵심인데요, 저희가 11강이랑 12강에서 광활을 할 때 고랭과 파멸 하나도 안 쓰고 올렸잖아요. 아꼈잖아요. 이제 써야 하는데 여기서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파멸 도박을 하는 건데요, 파도했다가 터지면 너무 손해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직제랑 상점 재련 아이템 루블만 사용했기 때문에 파멸이랑 고랭 가치를 생각하면 크게 손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13강에서 파도를 하는 겁니다. 파도 공식은 파제, 고제, 직제, 마법의 연마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넣을 경우 성공 확률 54.4%, 파괴 확률 45.6%가 됩니다. 그래도 난 터지는 게 싫다 하면은 고랭과 파멸 모두 써야겠다 하시면 파제, 고제, 직제, 고랭 순서로 넣으시면은 44.2%로 성공하거나 55.8%로 유지됩니다. 이후 14강부터는 16강까지 파제, 고제, 직제, 고랭 이게 국룰이고, 고랭이 도저히 안 뜨고 난 파도만 하는 상남자다 하시면 파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꼭 기적에서 파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보석 테두리가 있거나 아니면 상작강에서 나는 이거 반드시 먹어야겠다, 뭐 나 상작강 좀 한다 하시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뽑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보석대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신장착으로 나왔을 때 도전하는 게 좋긴 한데, 아니면 이제 직제 많은 이벤트나 뭐 그럴 때 하셔도 돼요. 분명 게임을 하시면서 나랑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악인일지 심일진 몰라도 랭크 게임 유저일 경우 가장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직업을 우선에 올리시고, 획초 유저면 고정방에서 쓸 보석 또는 획초 난민으로 다녀도 쓰기 좋은 보석 올리시고, 만약에 랭크랑 획초를 둘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마피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래서 모두 하는 유저라면은 마피아, 보조, 경찰, 요원, 도굴꾼은 피해서 올리시면은 랭크와 획초 모두 겸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좀 신경 써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오늘은 보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유익하셨나요? 좀 괜찮다 싶으시면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 접선 메시지로 좋은 말씀 남겨주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 답변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남겨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